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오너가 있으니까는 이 주인에 대한 존재감이 이제 양날의 검처럼 작용을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차피 주인이 있으니까 회사는 내 것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정확하게 한계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권한과 권력들이 대세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 기업에서는 어떻든 영역들이 명확하게 한계가 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영역에 맞춰서 자기 일들을 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출연료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지금 출연료의 이제 어떤 문화를 만드는 또 하나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마음에 안 들어도 3년 지나고 나면 또 어차피 지나가는 변화니까 또 박사냐 아니냐. 너도 박사 나도 박사. 그 다음에 우리는 공공기관이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 이런 어떤 다 그냥 대충 그냥 포기하고 사는 그런. 그 다음에 내가 안 되는데 너는 되겠니? 하는 식의 이런 어떤 문제들. 그 다음에 또 각자가 요구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요구들이 이제 채워지지를 않고 인정 못 받고 이러는 것들. 그 다음에 일단 대의 명분 같은 것들을 공유가 안 되는 것이죠. 가치나 업의 본질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공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왜 해야 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공유 가치들이 없는 그냥 모래알처럼 지금 흩어져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하나로 모으고 하나의 어떤 그 방향성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디자인에 있을 때 디자인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좀 평가를 했던 내용들을 정리했던 건데, 결국 뭐냐면은 출연연에서는 어떤 이 일하는 방식에 이제 문제가 좀 있다. 그러니까 경영진과 실무자 간의 소통이 좀 안 된다 하는 게 지금 가장 문제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 공유가 잘 안 되고, 소통은 안 되는데 소문은 또 엄청 빠르고, 그러니까 지적인 겸손들이 없고, 이제 요즘 어른들에서 이 위아래 그냥 너무 이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태도에 있어서도 지금 서로 존중하지 않는, 여러 가지 지금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조직의 방향성 같은 경우도 어떤 여러 가지 조직의 신뢰나 이런 절차에 있어서 공감이 잘 안 돼 있고, 장군만 있고, 각자 그냥 가고 싶은 방향으로만 가는 거죠. 사병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보상, 분배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문제점으로 많이 이제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수평적 조직 문화. 특히 지금 세대 공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MZ 세대들이 이제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MZ 세대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어떤 방향이 지금 기존 세대들하고 많이 다른데, 지금 특히 MZ 세대는 지금 비교적 굉장히 경쟁이 지금 치열한 상황을 이제 뚫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지금 무임승차자들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정이 굉장히 지금 또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조직 내에서 어떤 무임승차자를 최소화하고 어떤 좀 더 공정한 어떤 운영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공감을 하는 상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젊은 분들을 이제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직급 중심이 아닌 어떤 관계 중심의 조직 문화 구축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협업이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좀 가치를 담고 이 협업이 지금 조직을 위해서 어떻게 좀 시너지를 낼 것인지, 협업에 대한 어떤 재정의,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조직 차원의 어떤 숙고가 논의가 좀 필요하다. 요거는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조직 문화를 제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지자연에 있을 때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한 3년 정도 작업을 했는데 초반에 한 1년 정도에 이제 만들었던 작업입니다. 제가 그때 이제 원장이 되자마자 저는 이제 조직 문화 혁신실을 하나씩을 만들었어요. 원장 직할로 조직 문화 혁신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구성원들을 6개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해가지고 그 토론한 그룹별로 핵심 가치와 관련된 키감다움. 우리가 키감다움이 뭘까? 키감다움이라는 거를 같이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하는 내용들을 이제 계속 같이 고민을 했고 전 직원의 한 70%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거기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어떤 핵심 가치들을 한 20여 가지 이상이 나왔어요. 그 20여 가지 이상 나온 핵심 가치를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몇 번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핵심 가치를 전문성, 존중, 소통 이 3가지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어쨌든 조직 문화가 우리 출연연을 앞으로 좀 더 이렇게 강하게 서바이브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지금 어떤 소프트 파워가 될 거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 확신을 하고 있고 기원장님들이 힘드시겠지만 조직 문화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가지시고 밑에서 소리 없이 서포트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잘 만들어서 좀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빛나게. 먼저 토론에 앞서서 우리 김복철 이사장님 조직 문화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 먼저 질문 조금 하고 넘어갈까요? 연구원들이 스스로 느끼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1000명 이상 되는 그런 조직, 1000명 안 되더라도 분명히 거기에 가장 뛰어난 원장님들이 특별히 말씀하시지 않아도 잘하는 그런 선도적인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을 어떻게 발굴해서 그 작은 그룹이지만 그 스스로 그야말로 셀프 모티베이티드 돼서 움직이는 그런 작은 문화를 전체 조직에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 2가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말씀드렸습니다. 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김복철 이사장님께서 지자연 원장으로 계실 때 조직문화 혁신실을 만드셨고 또 NST로 가셔서 조직문화 팀을 또 만드셨어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조직문화라는 조그만 키워드를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답을 하시면 결론일 것 같고 예로 말씀을 주신 우리 에트리의 김명주 원장님께 먼저 답을 간단히 듣겠습니다. 히딩크 감독처럼 아직도 목이 말라요. 저는 배가 고파요. 왜냐하면은 지난 3년 동안 구성원들하고 그 중에는 대부분이 후배들인데 후배들하고 소통을 못해서 여러 가지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 덜 되지 않았나 하는 게 남고 그것은 결국에 오늘 주제인 업을 존중하고 업에서 자기의 만족을 느끼고 하는 그쪽에 원래 자리로 돌리는 일을 더 해야 되고 많이 못했다 하는 거는 지금 잠깐 이제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직 문화, 이 문화가 지금 이사장님께서 이제 규모가 크더라도 뭐 1000명, 2000명이 아니라 2만 명이라도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더 큰 규모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5천만이나 인류 50억도 문화 측면에서의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본 거는 그 유연근로제하고 평가제도를 많이 고쳤어요. 저는 재량근로 정책 도입을 했고, 재량근로를 도입한 배경은 기관장이 먼저 연구자를 난 신뢰하겠다. 일단 연구 파트는 자율적으로 연구자들한테 일주일에 40시간이라는 그 틀을, 굴레를 씌워놓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가장 문제가 사실 저희도 직면하고 있는 게 재량근로제 문제하고 블라인드 채용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잘 극복한 이그젠플이 혹시 있으시다면 말씀 주시면. 제가 이제 원장을 나하고 할 때 가장 먼저 그 가치를 둬야 될 게 뭘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은 사람이다, 사람. 결국은 우리 연구원 구성원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직장 문화를 우리 구성원에 대한 인격체 형성, 요걸 저는 최고 주안점을 뒀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쭉 지금 진행해 오면서 평가 문제도 5단계에서 2단계로 혁신을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건 평가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직장 문화가 평가에서 다 이루어진다. 근데 그 평가를 혁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경영진과 그 구성원들 간의 신뢰 회복이 제일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은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또 있어요. 새로 원으로 승격돼서 새 마음, 새 뜻으로 출발하시는 기관들의 조직 문화 상황은 어떤지 한번 고견을 듣고 싶은데, 우리 유석재 원장님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치를 아까 키스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큰 가치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이루어진 구성원이고, 우리의 그 전체 시스템에서 사람을 여태 보질 못했고 사람이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만들어진 이 제도나 시스템, 관리 체계들을 어떻게 사람을 볼 수 있게 하는 그 관리 체계로다가 변환을 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지금 가장 풀고자 하는 주관식 수학 문제의 지문을 보고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멀리 계시는 우리 창원의 재료연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의 이정환입니다. 저는 우리 재료연구원에 출발을 할 때 이제 모토를 근자열 원자래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기쁘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 좀 찾아오게 하는 재료연구원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연구원이라면 인재가 굉장히 중요하고 연구 과제가 굉장히 중요해서 전공한 분야, 전문 기술 분야의 과제를 계속 축적해가면서 꼭 하나를 수행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정말 네가 하고 싶은 과제를 해라. 세 번째로는 사업비나 연구비가 우리 기관의 운영에 보탬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제를 해라. 우리 조직에서도 우리 연구원들한테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노력을 좀 해서 선후배 간에 또 좋은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감사합니다. 근사한 말씀 들었습니다. 근자열 원자래, 예,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출연연의 미래를 창조할 우리들의 최고의 방법 어떤 게 있을까? 요거는 꼭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었어요. 먼저 최고의 발제를, 미래를 창조하는 것으로 해주신 우리 이사장님께 생각하시는 최고의 방법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우리 출연연 연구 현장이 정말 어떻게 하면 도전과 이 자율과 창의와 이런 것들이 좀
이게 확 융성할 수 있는, 제가 재량근로를 전격적으로 도입한 근본적인 이유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든 연구원의 출연연구원의 주인은 연구자들이고, 이 연구자들이 뭔가 어떻든 지금 역할을 하고 자기가 꿈꾸는 어떤 그런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직과 국가의 어떤 미래를 이렇게 좀 밝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우리 지금 기관장님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방향은 연구자들이 하여튼 자기의 어떤 자율적인 어떤 자기 의지, 자유의지로 이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주면 좋을까? 조직 문화가 크게 보면 출연연으로서의 공통적인 조직 문화가 있고 각 개별 연구소마다의 그 다른 조직 문화들이 있는데, 업에 대한 정의 자체가 굉장히 틀립니다. 기관장님들이 생각하는 출연연의 역할하고 저희 연구소의 연구자들은 내가 사이언스만 잘하면 됐지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갭들을 굉장히 좀 줄여주셔야 이 사람들을 가지고 똑같은 서울 가는 버스를 타라고 그러는데 나는 부산 가고 싶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조직 문화가 아무리 있어봐야 뭐 그게 무슨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거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처음 교육 시작부터 우리 연구회와 출연기관이 모두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노력하자라는 의미가 담긴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고요. 이사장님 발표도 감사드리고 기관장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충분히 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